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 1인 시위라고 해야지 그 뭐 우리가 집회를 했다고 하면 법에 저촉되는 면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1인 시위라고 말조심을 했었는데 오늘은 마음 편하게 갑니다. 왜냐? 예. 30인 집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30인 집회를 하러 갑니다.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9명 시위라는 게 9명쯤이 나와서 말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줬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그 안에 9명이 더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있네, 방법. 그러니까 그 폴리스 라인을 넓게 쳐놓거든요, 이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 못 오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좁게 해놓으면 9명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좁게 해놓으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주위에 이제 사람이 모이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넓게 해놔요.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수 없게 이 펜스 같은 거를 설치를 해 놓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30인 집회에 갑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고소장을 썼고 박주현 변호사가 가서 그 심리에 들어가서 어제 대부분 인용을 받아왔습니다. 왜 완전 인용이 안 됐냐 이랬더니, 제가 이 마스크를 계속 벗고 있는 걸 사진을 놓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이랬대요. 참, 야외에서 집단 감염이 된 예가 없고, 다음에 2m씩 떨어지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놓은 거를 잊어버렸나 봐요. 여하튼 그 트집 잡히지 않게 우리가 잘 좀 지키면서 30인 집회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중산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중산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가 와서 기타 연주도 할 거고, 연설들은 좀 짧게 하고 구호가 많고 뭐 훌라송도 좀 부르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그 집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구호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서, 마음속에 준비를 해서 갈 생각이 있습니다. 뭐 마음속에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4월 15일 혹은 8월 15일 그때 제가 생각해 놓았던 것을 노트에다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지금 가져가니까 뭐 적절히 섞어서 오늘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의 최고위원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지금 4.15 총선 말고 이번에 당내 경선이 부정이다, 불공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몇 가지 쟁점들을 짚어줬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 측이 SNS에 난 것이다 라고 해서 제시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특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나중에 밝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줬습니다. 전해줬을 때 그쪽 이야기는 김미애
의원이라고 있죠. 부산의 여공 출신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김미애 의원에게 황 대표 측에 전화를 해서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좀 받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음에 신속하게 조사를 하겠다. 사무총장도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사무총장과 저의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웨이에 있고 제가 원내에 있을 때 제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제가 잘 모셨던 분입니다. 마음속에 존경심이 있으면 잘 모셔 그랬던 분이고 군인 출신으로 정말로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장하는 바는 이러한 일로 절차를 거쳐서 경선을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비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필요할까 해서 황 대표 측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도 났더라고요. 김재원 전 의원 최고위원이 조사를 하겠다. 의문이 나는 것에 대해서 조속히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야죠. 의문이 제기되면은 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보다도 우리가 내놓으라는 게 있는데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게 문제지. 뭘 내놓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로그 기록 지금 왔다 갔다 해서 나온 전화한 기록들, 그런 기록들을 봐야지 지금 몇 대 몇으로 누가 이기고 이런 것이 판명이 나지 않겠느냐.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달라고 그러기도 전에 정홍원 경선위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없다.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공개될까봐 폐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증거를 없앴대요. 디지털 미디어 파일, 디지털 사진 파일이 있습니다. 디지털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원본이냐 그랬더니 원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기가 찹니다. 이거 원본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까봐 폐기했다고 그랬어요. 도난의 위험이 있어서 폐기했다. 디지털 이미지 파일은 원본은 누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파기하고 자기네들은 사본만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 청자가 있는데 청자가 너무 귀해서 청자를 누가 훔쳐갈까봐 복제품을 만들고 그 청자는 깨버렸다. 딱 요 소리예요. 그거를 아주 미친 소리를 품위 있게 하려고 아주 백을 쓰고 있어. 개소리를 품위 있게 하려고 아주 집에 진품가 있는데 그 청자가 너무 귀해서 복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 진품을 누가 훔쳐갈까봐 두려워서 진품은 내가 직접 깨버렸다. 이런 소리하고 똑같아요. 야, 이 미친놈들아.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딱 듣고 아우 맞네.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정홍원 총리가 그랬잖아요. 자료는 다 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빨리 조사하는 것은 좋은 태도다. 그러나 수박 겉핥기는 안 된다. 내놔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것만 갖고 할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조사를 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1, 2, 3, 4등이 몇 퍼센트를 얻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마지막 사람이 4.1%를 원희룡이 득표를 했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수치예요. 그런데 그 4.1%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그러니까 4명 붙은 사람의 퍼센티지를 전부 다 더했어요. 100%에서 그거 빼면 남은 4사람이 얻은 표잖아요. 그 표를 퍼센트잖아요. 그 퍼센트를 4로 나눴어요. 4로. 그럼 나머지 4명의 후보가 얻은 표 아닙니까? 나머지 4명이 얻은 표를 몽땅 더한 거를 4분의 1로 나누어 봤어요. 그랬더니 4.5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1이 4등이라고 그랬는데 5등부터 8등까지를 더해서 평균을 해보니까 4.5예요. 그러니까 4등이 5등에서 8등에 얻은 것에 평균보다 낮은 거야. 평균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평균이라고 해도 원희룡보다도 높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쉽게 얘기를 해놨던데 4명 중에 1명은 반드시 4.5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1짜리가 거기 올라갈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내놓을지 궁금해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효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딱 더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야, 이 미친놈들아. ARS에 무슨 무효표가 있어. 너희들 분명히 그럴 거라고. 무효표가 있다고. 종이를 찍었냐? 종이 내놔봐. 그러니까 그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 얘기한 게 그 사람들이 발표한 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있는 게 출처가 어디냐? 출처를 못 밝혀도 돼. 왜냐하면 그걸 어차피 발표를 해야 돼요. 아니 몇 퍼센트도 모르고선 그냥 너희들 이 사람들 돈도 내고 들어갔어요. 돈도 냈다고. 그런데 아유 그거 볼 것 없이 너희들 떨어졌어라는 통보 한 장으로 되느냐고.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민주사회예요? 도둑놈들이지. 순 도둑놈들이지. 네? 그러니까 까야 돼. 까지 못하는 놈이 뭐다? 도둑놈이다. 못 까면 그놈이 범인이다. 숨기는 놈이 범인이거든요. 숨는 놈이 또 범인이거든요.